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대의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 격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가지고 계신 늘 뵙는 건강하신 모습 반갑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전라도민께서 90%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뜨거운 사랑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3년 퇴임사에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죽더라도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역사는 불의에 편들지 않는다.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패배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단 한 번도 불의와 타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고장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언제나 정의의 횃불을 높이 지켜둔 것이 바로 전남입니다. 우리 민주당 뼈를 깎는 사직생의 혁신으로 전라남도 도민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60년 전통의 뼈대 있는 민주정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간의 집권 강령을 가진 당당한 수권정당이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강령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우리의 당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을 위해서라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평생동지들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데 우리 민주당이 어찌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다가올 5.4 전당대회는 반성과 성찰을 넘어서 살아온 승리를 일구는 장쾌한 신호탄이 될 것임을 믿어심지 않습니다. 오늘 5.4 전당대회 주역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당대표 후보 3인, 최고위원 후보 7분, 모두 10분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 정남도당 위원장 후보자로 단독 출마해서 당선된 이윤석 동지 역시 우리 민주당의 보배요 자랑입니다. 이윤석 후보에게도 당선자에게도 이게 옛날에 작성된 거라 헷갈립니다. 아낌없는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윤석 도당위원님 걱정 마세요. 저도 조그맣고요. 예, 조그만 게 더 당돌차고 기차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 그러더라고. 점점 전라남도가 작아진다고. 위대한 작은 거인 이윤석 동지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비대위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이 길에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혁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받는 성숙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서 혁신 또 혁신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꼭 정권을 재탈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호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구호가 좀 복잡하니까 머리가 좀 약간 나쁘신 분은 잘 정신 차려서 하셔야 됩니다. 잘 알으셨죠? 우리는 똘똘 민주당 전라남도 도당 이윤석 건너가 감사합니다.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우리 호남을 향해서 탈호남이다, 대선 호남 후배 필패론이라 하면서
가슴에 상처를 줄 때에도 우리 호남은 민주당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번 대선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호남입니다. 전남이고 광주입니다. 민주당을 그래서 우리 호남이는 호남의 뿌리다, 어머니다, 근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강기정 그런 호남으로부터, 시도민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3번씩 국회의원에 당선시켰습니다. 최고위원도 시켜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당한 이 당대표 후보로 시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대의원 당원 여러분들의 보살핌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저를 자랑스러운 60년 전통의 민주당의 적자로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더더욱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이영석 후보까지도 당대표 후보로 만들어주신 것은 호남 정치력의 복원의 시작이고 호남 승리의 시작이다. 호남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저 강기정이 잘나서가 아니라 호남의 인물을 한번 펴봐야겠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을 잇는 정치 지도자를 한번 배출시켜보겠다는 호남민들의 깊은 뜻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 또 우리 민주당, 위기의 민주당을 재탄생시켜달라는 호남민들의 마음과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강기정, 이영석 후보와 단일화 이루어내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저와 이 후보는 모두 호남의 정치력 복원을 위해서 이번 대표 경선에 나섰다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더 이상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요. 셋째로는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민주당을 재탄생시켜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영석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본격적인 당원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단일화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가치와 공약을 승계하는 합의도 해내겠습니다. 시도민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변화 방향을 분권형 정당에서 찾았습니다. 중앙당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지역과 현장과 생활이 뒷전인 민주당이 아닌 현장과 생활 정치에서 우리 민주당이 분권형 민주당으로 거듭난다고 나야 한다고 저는 이번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분권형 민주당 제3세대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국의 246개의 지구당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그 지구당은 생활정치센터라는 이름으로 부활됩니다. 생활정치센터에 중앙당 재정의 30%를 지원해서 지구당이, 아니 생활정치센터가 생활정치 현장활동, 일상적 풀뿌리 정치활동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국민들의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 이것이 분권형 민주당이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안철수식 새정치가 아니라 우리 권력 구조를 바꾸는 모든 승자독식의 대통령 중심 구조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서 나누고 공존하는 권력 구조를 만들겠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즉각 개헌에 착수
착수하겠다. 박근혜 정권과 협상을 통해서 개헌을 통해서 5년 뒤에 제7공화국을 만드는 민주당이 그 주역이 되겠다. 이렇게 공약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분열의 길입니다. 주류 비주류 친노 비노 책임 따지는 분열의 길입니다. 또 하나 길은 적당히 혁신하고 안주하는 고사의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진보 개혁 선명 야당 민주당을 분권형으로 만드는 재탄생의 길입니다. 기호 1번 저 강기정 후보와 함께 분열의 길, 고사의 길이 아닌 재탄생의 길로 함께 나가주실 것을 호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예로부터 쓰러져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은 삼촌이 아니라 장자입니다. 삼촌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누가 광주 전남의 아들입니까? 광주 정신과 혼을 지니고 있는 저 강기정, 여러분 민주당 60년을 이끌어갈 적자 저 강기정이 해내겠습니다. 위기의 민주당 새롭게 만들어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남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 전남 유권자와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구멍 하나 뻥 뚫릴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견디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오늘 도당위원장으로 뽑히신 이윤석 의원님 축하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권노갑 고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는데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민생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인사청문회에서 보고 느낀 실망과 분노가 가시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탕평 인사는 어디 가고 호남이는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박정희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개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호남이 인사와 지역 개발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독재 정권과 평생을 싸워온 제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인 김한길이가 대를 이어서 박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더 이상 호남을 깔볼 수 없도록 강한 제1당의 총력을 다해서 매섭게 맞설 것이라는 것을 호남의 여러분 앞에서 약속 올립니다. 존경하는 전남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독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민주통합당이라는 간판 내건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통합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동지에는 사라지고 불신과 반목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 가슴에 달린 진노니 비노 주륜이 비주류라고 쓰인 명찰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우리 힘과 박근혜 정부와 싸우십시다. 대선 책임론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 이것도 이제는 그만두십시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도 이제 그만하십시다.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일이 우리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죽으면 다 같이 죽고 살면 다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상처낸다면 그것은 곧 우리 민주당의 상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말합시다. 새로운 민주당,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선 민주당을 당원이 주인인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원 1조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당원 1조를 지난 총선 앞두고 갑자기 누군가가 빼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주인이 당원에게 있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부정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당원이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당원 1조를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김한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더 중요합니다. 5년 전 정동영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민주당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는 여론이 비등했을 때 저는 고민하다가 저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는 화를 푸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제 지역구와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여의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4년을 조용히 지내면서 제 정치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별로 생각나지 않고 그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김한길이가 앞장서서 역할했다. 우리 정권 10년, 민주정권 10년을 만들어내는데 김한길이가 핵심에서 기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긍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선거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정치적 야심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야 독한 혁신 해낼 수 있습니다. 김한길이 가장 상처 많이 받고 가장 많이 망가져도 민주당이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 피하지 않겠습니다. 당대표의 자리에서 김한길이가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김한길이는 거름이 돼서 민주당이 꽃피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2017년 민주당이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김한길이가 야무지게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60년 민주당의 역사는 바로 우리 호남의 역사였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인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정당입니다. 호남인들은 민주당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있어서 행복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어 키운 우리 민주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다시 민주당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길은 5.4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성공한 정당에는 반드시 혁신대표가 있었습니다. 저 이용섭은 가는 곳마다 혁신을 성공시켰습니다. 청와대 혁신수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했고, 제가 청장으로 근무했던 관세청, 국세청, 제가 장관을 했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모두 최우수 기관으로
새 최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의 별명은 혁신 전도사였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우리 민주당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안철수 현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람도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민주당의 지도부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혁신 성공 경험이 있고 사상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거친 잠시라고 새로운 인물 이용섭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강주 전남이 일어났을 때 역사는 진보했고 강주 전남이 변화를 선택했을 때 국가는 발전했습니다. 33년 전 5.18 민중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쟁취했고 김대중과 노무현을 선택해서 민주정부 10년을 창출했던 도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위대한 변화 저 이용섭을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동지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 인사혁명 반드시 단행하겠습니다. 개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능력이 있으면 공천받을 수 있는 공천혁신 시스템 만들 것입니다. 제가 당대표 되면 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은 옛날 얘기가 될 것입니다.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 합리적 공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과 불안감을 저 이용섭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약속은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은 앞으로 예비장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남북문제, 경제민주화 이런 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실제 장관과 이용섭의 예비장관이 TV에 나가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니까 오히려 예비장관이 더 똑똑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국민들이 수권 능력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반사적으로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권 능력으로 우리는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세 번째 약속은 당원들을 민주당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실 것입니다. 당의 주요 정책은 당원 투표를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민주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네 번째 약속은 강기정 후보와 아름다운 단일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단일화는 대선 패배에 따른 지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호남의 정치력 복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동지 여러분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치는 말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고 변신하는 그런 정치인이 저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번에 승리해야 정치권에서도 원칙과 정도를 가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 후배들에게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실력 있는 유능한 정책 정당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일화나 연대 없이 민주당 간판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실력 있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강주 전남에서 지역민들의 뜻과 달리 다른 당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질적인 계파주의와 분열주의는 사라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에 대한 희망 아직은 버리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오늘까지 키워주신 저 이용섭이, 존경하는 권노막 고문님,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박준영 지사님, 박지원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심장을 저 이용섭이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저 이용섭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3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나와주신 부산 민주당 3선 조경태 여러분께 뜨거운 가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영남에서 3선 민주당 3선 의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당원들조차도 믿지를 않습니다. 의아해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누리당이 강주에서 3선을 했다면 믿을까? 똑같은 심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조경태 28살 나이에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15%로 떨어졌습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두 번째 도전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경태는 굴하지 않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헌신적인 그 철학을 이어가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서 야권이 분열되어 있고 참으로 어려운 선거에서 조경태 45%로 재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58.2%로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기적 같은 부산의 3선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밑바탕이었다고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크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 조경태 부산에서 3선 의원을 했는데도 이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당직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 조경태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기호 3번 조경태,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3선한 조경태, 지역주의를 세번 극복한 조경태,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인생을 살면서 26년 전에 위기의 평민당에 입당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위기의 민주당을 구할 4번 타자로 나선 이번 정부조직 개편 협상 승리의 선봉장 우원식 여러분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에서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았지만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국민의 시선이 참으로 차갑습니다. 새누리당이 온갖 국정을 실패해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고 사람이 먼저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월수 200만 원 이하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노무현 찍었던 지금의 50대의 서민들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이제 거두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난 집권했던 10년 동안 우리는 알량한 그 권력 때문에 권력 다툼에 일삼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의 현장을 외면했습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의자에서 길을 찾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앉아야 고급 정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득권, 귀족 정치의 병에 우리가 어느새 물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하수의 나로 찾아오던 우리 민주당 당사 앞에는 국민은 없고 경찰들만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이 없는 민주당,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귀족 야당의 모습을 이제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바꿀 겁니까? 모두 혁신하자고 하고 새정치를 말하는데 그러나 새정치에 뾰족한 묘수가 있습니까? 다시 고통받는 국민 곁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현장으로 갑시다. 제가 출마 선언을 했던 진주의료원의 환자들이 생각납니다. 갈 데 없다고 어딜 가냐고 눈물 짓던 홍준표도 믿고 새누리당도 믿다고 하던 그분들, 바로 2013년의 민주당의 현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우선 최고위원회부터 확 바꾸겠습니다. 안락한 국회와 중앙당이 아닌 국민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열어야 합니다. 몰락해가는 골목상권, 영세민들의 가슴이 아픕니다. 농토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가슴은 더욱 아픕니다. 비정규직 해고, 정리해고 그 노동자들의 마음은 더더욱 아픕니다. 바로 그곳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 현장의 국민을 일일 당대표로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삼고 해결해가는 것이 민주당이 새롭게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당과 시도당위원회도 완전히 개혁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국민 곁으로 가자, 그런 김대중 철학으로 만들어진 평민당에 있다가 없어진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위원회를 주요 기구로 두고 인력과 재정을 최우선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형 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그 이름을 풀뿌리 정치센터로 해서 그곳에서 지역 일꾼을 기르고 그렇게 길러진 일꾼들로 공천하는 풀뿌리 공천, 이것이야말로 공천혁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단단한 민주당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정부조직 협상 52일 동안 우리 민주당은 박근혜 오만에 맞서서 단단하게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정부조직 협상 승리의 선봉장 이우원식이 다시 민주당의 선봉장이 돼서
국민 속으로 가겠습니다. 전라남도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5번 신경민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한동안 여러분들은 TV도 신문도 외면했습니다. 소주집도 막걸리집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 얘기 제가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랬을까. 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상실했다는 여러분의 작은 몸짓입니다. 저는 이 몸짓을 이해합니다. 호남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호남이 민주당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남이 민주당을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너 관심 없다, 이렇게 욕설을 보내시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러분의 높은 관심, 이것은 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고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당장 해야 할 일은 새누리당 권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투쟁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개혁해서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야 할 내일의 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대선 넉 달이 되도록 기자회견 하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장관 임명에서, 진주의료원에서, 언론인 해직 문제에서 우리 여러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국정원 사건 보셨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 따로 있고 수사, 은폐와 축소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여성 인권 문제라고 치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후보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합니다. 저는 요구할 겁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되면 요구할 겁니다. 또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 지금 부산 영도에서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왜 휴일 심야에 경찰이 수사 발표를 했는지, 왜 3차 대선 후보 토론 참패 이후에 심야 회견을 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요구할 겁니다. 국정원, 경찰 핵심 관계자 출국 금지하고 당장 수사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요구할 겁니다. 국회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상임위 열고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고 해야 할 것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요구할 겁니다. 민주당 개혁, 내일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핵심은 공천입니다. 말하긴 쉽지만 하나하나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다 얘기하셨듯이 당원의 중심이 서 있고 지역과 골목과 거리에서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과 인사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잘 치르고 좋은 대선 후보 우리 중에서 뽑아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뽑아서 역사의 죄를 조금이라도 탕감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해야 하는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실 것이고, 저는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저는 앵커였고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호남의 아들이었고 호남의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MB를 비판하다 4년 전 앵커에서 쫓겨났습니다. 원세훈이 저를 사찰하고 MBC 광고 다 드러내고 좋은 자리로 저를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소신과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두려운 도전을 위해서
말한 대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개혁 최고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남 장성 담양과 이웃해 있는 정읍에서 온 유성엽입니다. 또 제 처가는 나주 문평 오리운마을이 제 처갓집 동네입니다. 존경하는 전남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웃사촌이고 또 전남의 사위이고 유일한 호남 지역구 후보인 이 유성엽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성원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양모 호남이면은 시무 국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호남이 없으면은 이 나라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호남의 중심성을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어찌 되었습니까?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으면서 낙후될 대로 낙후가 되었습니다. 제가 18대 국회에서 전라남도에 국정감사를 와서 전라남도도 제 고향 전라북도와 똑같이 낙후될 대로 낙후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조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양모 호남이라도 시유 국가다. 우리나라에 호남이 없더라도 이 나라가 존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참 자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호남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우리 민주당을 지키고 이끌어온 고장입니다. 양모 호남이면은 시무 민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호남인들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군부 독재와 싸우면서 이 나라의 민주 정신을 지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신 고장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호남인들이 중심이 돼서 갓난 신고 끝에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어떻습니까? 질이 멸렬해져 있습니다. 2007년도 이래 두 번의 총선 패배, 두 번의 대선 패배, 물론 두 번의 총선과 두 번의 대선 패배가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문제인 것은 두 번의 총선 패배와 두 번의 대선 패배 이후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선 패배, 총선 패배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지지해준 국민들에게도 더 많이 지지를 모으지 못한 책임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더 먼저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나서서 내가 좀 부족했다,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먼저 책임을 졌을 때 우리에게는 치유와 사랑과 단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민주당이 어려울 때 이제 호남이 다시 한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호남 지역구 후보 이유성엽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호남이 중심이 돼서 이 어려움에 빠진 민주당을 반드시 살려낼 수 있도록 저에게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앞장서서 민주당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전라남도 대의원 당원동 여러분, 충남의 유일한 삼선 의원 양승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군 도당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윤석 신임 도당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너간 상임고문님, 김옥도 고문님,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기라상 같은 선배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대선 90%의 전남 도민께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네 탓 할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실어주는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천신만고 끝에 대선에 승리했을 때 우리 민주당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은 79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127명, 시장도지사 8명, 시장군수 구청장 95명, 광역기초위원은 전국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2번의 대선 승리 경험이 있고 10년의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커다란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좌절과 상실감은 저 영산강에 실어버립시다. 북부 앞바다에 모두 던져버립시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BJP 연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친행정수도 공약으로 충청의 지지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번 대선에서 충청의 민심을 얻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제1당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호남, 영남과 서울, 경기를 잇는 대한민국의 허리에 충청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승리의 길이요 정권 교체의 길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이 뿌리고 기둥입니다. 충청은 민주당 승리 날개입니다. 충청의 손을 잡으십시오. 저 양승조의 손을 잡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국민들께서 집권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혁신하고 개혁하겠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을 소통하는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직장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전국 정당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파주의 청산을 주장하면서 공천개혁을 주장합니다. 저 양승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정한 공천, 경선 보장 공천, 깨끗한 공천, 조기 공천, 이 4가지 공천개혁을 이미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 최초로 민주당 소속 도지사를 배출하였고, 기초단체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방역위원은 2명에서 13명으로, 기초위원은 12명에서 41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이 불모지 충남에서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저는 이 성공이 공천개혁의 성과였다고 믿습니다. 저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어 이런 공천개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저 양승조 민주당의 불모지 충남에서 지난 10년간 많은 사람들이 지역 정당인 자유선민당을 흔들릴 때 충남 민주당을 당당하게 지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참담하게 패배했던 18대 총선에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선거 승리와 충남 민주당 도약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 양승조 이만한 민주당에서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 양승조를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영원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위기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 42.19 마라톤 코스를 8번이나 완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전을 맞서 20일간 단식 투쟁했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민주당과 10년을 되찾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대의원 여러분,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택시 모는 최고위원 후보 안민석입니다. 여의도에는 두 가지 부류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윤석 신임 도당 위원장님 댁에서 전라도 김치를 먹어본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저는 먹어본 사람입니다. 오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위대한 작은 거인 정말 잘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삼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택시를 몰고 있는데 서민정치 실천해 보려고 또 민심을 읽기 위해 호기심으로 시작한 택시 운전을 꾸준히 하니 지역 주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택시기사분들이 똘똘 뭉쳐서 선거운동 해주고 제가 몬 택시 승객분들이 자발적인 선거운동 열심히 해줘서 선거운동 하기도 참 편합니다. 택시만 몰면 의정활동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택시 하면서도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원상 받았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회 최고의 교육위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가장 기피하는 전투력 있는 야당 의원입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 나보다 독한 야당 의원 처음 본다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꼽은 민주당 낙선 의원 3인방에 안민석을 포함시켰겠습니까? 그래도 안민석은 바닥 정치한 덕분에 택시 단 덕분에 수도권 3선 의원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전남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각오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공약, 찬란한 비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지도부가 되면 택시를 몰면서 들었던 서민들의 애환, 서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희망, 국민들의 분노, 이런 것들을 회의에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중에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정도는 자기 할 말 하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 서민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대변할 최고위원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전남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안철수 쓰나미를 막아야 합니다. 안철수 신당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변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뼛속같이 변화시켜서 이 변화된 민주당 속에 안철수를 집어넣겠습니다. 뼛속까지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당 선배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일꾼 기호 2번 윤호중입니다. 역시 호남은 위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은 전체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우윤근 도당위원장님, 이윤석 신임도당위원장님,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 이낙연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주승용 의원님, 김영록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 노광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권노갑 고문님, 김옥두 고문님, 박준영 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이 모두 똘똘 뭉쳐 하나로 힘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화합과 단결입니다. 우리 당 전체가 전남처럼 똘똘 뭉쳤다면 지난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화합하고 단결하라는 것이 전남의 가르침이고 호남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그것을 배워야 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위대한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호남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선생님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온 위대한 호남이 왜 외로운 섬으로 울어야 합니까? 혁신해야 합니다. 호남의 정신은 혁신입니다. 민주당을 옳게 혁신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호남의 눈물이 호남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윤호중이 앞장서겠습니다. 26 청년 시절 최말단 당직인 평민당 기조실 간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6년 동안 당을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을 사랑한다고 자신합니다. 우리 당 갈팡질팡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당을 잘 알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저 윤호중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해 주시죠? 김대중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성공규절이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호남의 정신은 정의입니다. 주류라고 해서 이유 없이 비난받는 일, 비주류화해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 저 윤호중은 없애겠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아낌없이 협력하는 우리 당의 아름다운 전통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화합하고 단결해야 이깁니다. 제대로 혁신해야 이깁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이깁니다. 호남에서 배우겠습니다. 호남을 따르겠습니다. 저 윤호중, 당이 어려울 때 굳은 자리 진자리마다 않고 몸을 던져 당을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위기에 빠진 김대중 대통령님과 평민당을 살리고자 당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온갖 비난 속에 정계 복귀를 결심하셨을 때 저는 국민회의 창당 기획위원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 길에 앞장서 개척해냈습니다. 2008년 대선 때는 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당 안팎의 분열주의에 맞서 분연히 당을 지켜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6개월 동안 밤을 새는 협상 끝에 지방선거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그런 저 윤호중이 이제 호남이 가르쳐주시는 길, 광주 전남 광주의 길, 김대중
선생님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 우리 호남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민주주의 영원할 것입니다. 민주당 영원할 것입니다. 윤호주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